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물도 아닙니다. 가끔 라오스 시골에 가면 소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떼가 평화로운 들에 나가서 꾸준히 풀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주위에 차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먼지가 날리든지 말든지 주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풀을 뜯어 먹고 되새김질을 하며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입니다. 혹자는 그 광경이 평화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내가 만약에 저 소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 오로지 한 가지 목표가 먹는 것뿐입니다. 먹고 자고 싸고 정말 따분하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언젠가는 지겨움으로나 따분함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 따분함을 지우고 자극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만나기도 합니다. 술을 먹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는, 즉 뇌를 자극해 도파민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합니다. 이런 일련의 지겨움을 우리는 권태라고 부릅니다. 굳이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지겨워질 때 권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 라오스는 권태를 느끼기 참 좋은 곳 같습니다. 그것을 좋게 해석하면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정말 단조롭고 단순합니다. 뭐 특별할 것도 없고 특별히 눈에 띄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며 약간의 권태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처럼 복잡하고 자극적인 환경에서 계시다 보면 처음에는 라오스에서 주는 평온함과 단순함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자극이 만족스럽지 않아 권태를 느끼시는 분이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 찾아오는 많은 수의 한국분들이 색다른 자극을 찾아서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십니다. 자극을 찾으려고 마음을 먹고 오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남자라면 여자, 그것도 상대적으로 젊은 여자의 만남을 찾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서 개인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권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라오스에서 느낄 수 있는 권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환경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구나가 쉽게 알아챌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더라도 특별히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먹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수도 BNT 안에 있어도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어딜 가도 같은 술에 같은 안주, 같은 음악, 같은 환경, 어떻게 도시 전체의 유흥이 컨트롤 C, 컨트롤 V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똑같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메콩강 야시장입니다. 야시장에 가서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야시장에 가게 10개 정도만 표본으로 삼으면 그 안에 구성된 컨셉이나 파는 물건이 10개 상점 정도 기준으로 그 넓은 공원에 무한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이 볼 게 없다, 재미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를 보면 뭔가 조금이라도 특별한 것이 있는 곳입니다. 쌀국수와 도가니를 같이 판다, 혹은 카오피아가 안에 돼지갈비가 들어가 있다. 뭐 특별하지도 않고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음식인데도 라오스의 먹거리가 워낙에 단순하다 보니 이 정도에도 유명세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독보적이라든지 새롭다는 느낌을 받기 힘든 곳입니다. 축제가 열릴 때 일시적으로 열리는 야시장이나 메콩강 야시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오스 사람은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것을 보면 축제의 주제나 성격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그저 하나도 다르지 않는 장사치들의 집합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사람입니다.
많은 수의 한국 남자들이 라오스에 오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라오스 사람들과 여인들과 클럽에서 즐겁게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또 사랑이 생겨서 사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조금 시간을 지내다 보면, 조금 사귀다 보면, 조금 알아가다 보면 몇 가지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치관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처음에는 외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연하게도 어리고 젊으니 그 젊음에서 주는 강렬한 느낌과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끌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은 쉽다. 하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해석하면 외모가 주는 자극과 사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처음에 그 감정과 기쁨이 지속되고 유지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비슷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처럼 권태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려면 기본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치관 자체가 너무 빈약합니다. 주로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맛있다, 맛없다, 싫다, 좋다, 덥다, 시원하다. 이런 이원론적인 반응 외에는 특별한 반응이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오스 여인을 만나고 조금 특별한 관계를 가져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동감하실 겁니다. 너무 얕습니다. 생각이 얕고 행동이 얕습니다. 인풋 대비 아웃풋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라오스 여자에게서 권태감을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틱톡을 조금만 서핑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여자들이 듣는 노래, 춤, 그 하는 모션, 행동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는 말은 내가 지금 만나는 누군가와 헤어져도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성향,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외모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과 이별을 하더라도 싱크로율 최소 90% 이상 되는 다른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외모적 다양성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는 행동이나 취미, 생활, 하는 말 역시 거의 똑같은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누군가와 미래를 약속하면 라오스 여자가 생각하는 미래는 집 아니면 소입니다. 집을 지어서 같이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소를 키워서 재산을 불리고 어쩌고 저쩌고. 레퍼토리는 시골 출신의 라오스 여자들에게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혹은 버섯을 키우자라든지 본인이 시골 생활할 때 본 것들 하나 둘씩 나열합니다. 어쩌면 이런 말들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라오스 사람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10가지 정도의 개념 속에서 같이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에 대한 열망이나 환경에 대해서도 너무 보수적이고 받아들이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한국 사람을 만나더라도 둘 다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라오스 여자가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권태, 과거 50대 정도의 한국 가족에서나 느낄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라오스에서 만남을 가진 지 불과 한 달이 되지 않아도 권태감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오스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단조로워서 권태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이 단조롭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본 자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외모가 주는 매력은 생각보다 빨리 퇴색될 것이고 결국은 가치관이 비슷해야 같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미래가 보일 텐데 그 점은 그러지 못하니 권태는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비슷한 외모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으니 누군가와 이별을 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비슷한 라오스 사람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은 비교적 정이 많고 책임감이 많은 편입니다. 권태를 느끼더라도 최소한 의분은 하는 스타일이 많으십니다. 그것이 정일 수도 연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느낀다면 언젠가는 발을 빼고 이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둘 사이에 애기라도 생겨버렸다면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큰 딜레마에 빠져서 미래가 둘 모두에게 불행해질 것이 뻔히 보입니다. 이때는 정말 어찌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깨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유명한 관중이라는 재상이 있습니다. 흔히 관포지교라는 사자성어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 관한 내용은 다 아시죠? 익히 잘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에 관중은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제나라를 춘추시대의 오패로 만든 인물입니다. 후에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공명이 자신의 능력이 관중과 같다고 언급할 정도로 지혜로운 인물입니다. 이런 관중도 주를 잘못 선 적이 있습니다. 제나라의 왕자 중 주왕자를 보좌했는데 경쟁자인 소백왕자가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듯이 반대파는 즉시 숙청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에 위험을 느낀 관중은 도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막군들이 지쳐서 걸음이 늘어져 곧 따라잡히게 되자 관중은 가막군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의 기운이 북돋아지고 걸음 속도가 빨라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같은 않는 군인들도 군가를 부릅니다. 대규모 집회를 할 때도 노래를 부릅니다. 강력한 결집과 의지를 표출할 때는 항상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믿는 미신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의 힘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대로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면 그것이 입을 통하여 표현하게 되고 그 표현이 반복된다면 결국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음류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 반복으로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부르고 있는 노래대로 생각이 바뀌고 결국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울한 생각이나 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중국의 월나라 미녀인 서시의 슬픈 노래 때문에 결국 전 국민이 우울감과 패망의 정서를 심어준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을 여행할 때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초록 불일 때 신호등에서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정서가 일본 사람들의 기본 정서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전통 가요인 엔카가 주로 상실감, 이별, 인생의 쓸쓸함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엔카 가수나 엔카 애호가들이 지나치게 슬픈 노래에 몰입하다가 실제로 우울한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음악적 표현이 삶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비극적 스토리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도 햄릿은 극 중에서 여러 번 우울하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들은 그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과 맞물리며 햄릿의 우울증과 비극적 최후를 암시하는 상징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영화 글루미 선데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극 중에 등장하는 등장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실제 작곡가도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인간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울한 음악은 감정이입을 통해서 청자의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는 영화와 음악이 우리의 감정과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에 2NE1이라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최근 복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비주얼은 아니었지만 이들의 노래 중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노래는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 젊은이들이 모두 아는 글로벌 히트 송입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 중에서 또 아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래로 부르긴 좀 그렇고 가사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준 신발을 신고 그녀와 길을 걷고 아무렇지 않게 그녀와 키스하고 내가 준 향수를 뿌리고
그녀의 품에 안고 나와 했던 그 약속을 또 다시 하겠죠. 헤어진 여자가 떠난 남자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남친한테 내가 이것저것 사줬는데 그거 입고 그거 바르고 딴 년 만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전 라오스 여친에게서 저는 처음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한국 노래 중에서 하필이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한국 사람인 저도 이 노래는 사실 몰랐습니다. 어디서 한국 노래를 배웠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저는 나이가 있으니 걸그룹 노래를 즐겨 듣지 않습니다. 전 여친에서 처음 들은 노래입니다. 읽어드린 대로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떠난 남친이 여자가 사준 신발 신고 여자가 사준 향수 뿌리고 다른 여자 만난다는 그런 내용. 이 친구가 유일하게 부르는 한국 노래였고 지내는 동안 틈만 나면 이 노래를 듣고 불렀습니다. 지금 지나간 여자, 옛날 여자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전 여친이 저를 떠날 때 바로 이 노래 그대로 글자 하나 안 틀리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헤어질 즈음에 배신감에 얼마간 다른 누구처럼 뒷조사했습니다. 도대체 날 떠나서 어디서 잘 먹고 잘 사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저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으로 보면 대략 한 12일, 13일 정도가 겹치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는 환승연애라 그러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는 사진들이 틱톡에 쭉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래대로 그대로 행동했더라고요. 내가 준 핸드폰 들고 둘이 셀카 찍고 내가 사준 핸드백 가방 있죠. 그거 들고 번갈아 메고 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니고 내가 사준 신발 신고 내가 사준 옷 입고 둘이 같이 놀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전 여친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들이 최고 좋은 것들이었으니까 그랬겠지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떠나간 전 여친을 배신감에 원망하거나 추억을 회상하자 그리고 그것을 비난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노래가 주는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라오스 여친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비교적 젊은이 음악이나 노래를 많이 들을 겁니다. 즐겨 듣는 노래 속에 그 여자의 심리와 마음 상태가 들어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 노래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렇게라도 말해보세요. 노래 참 좋은데 노래 제목 좀 써줘 하고 핸드폰 들이미세요. 주로 태국 노래겠죠.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노래 제목 구글에 가서 가사 검색해보면 무슨 내용인지 나옵니다. 가사 내용이 이별에 관한 내용이면 그 둘은 조금 있다가 이별할 것이고 삼각관계에 관한 내용이면 지금 다른 남자가 한 명 더 있다는 말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노래를 하나 배웠는데 노래가 좋아서 자꾸 반복해서 듣고 연습하고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나중에 가사를 번역해 보니까 완벽한 삼각관계 내용이었습니다. 여튼 이런 내용은 지저분한 내용인데 그런데 라오스 사람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한참 불타오르는 사랑을 하거나 안정된 결혼 생활, 연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돼서 이 노래를 부르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잘 듣고 호응하는 라오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의 상황을 잘 묘사해서 그랬을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르는 노래, 듣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대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노래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대부분 작사가들, 작곡가들의 경험에 비롯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상황이나 심리 상태가 노래 가사에 녹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잘 골라서 들어야 할 것 같고 잘 골라 듣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가사가 부정적이거나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면 제지를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좀 골라 들어야 되겠죠. 지금 부르는 노래대로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친도 언어와 국적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라오스 여친은 무슨 노래를 즐겨 듣고 있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참 어감이 좋지 않은 말이 천박이라는 말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 가끔 들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재벌집 사모님이 재벌집 아들의 일반인 여친한테 자주 쓰는 대사입니다. 일반인 여친이 돈이 없으니 짝퉁 옷에 짝퉁 가방, 싸구려 향수 쓴다고 면전에 대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올 때 천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천박이라는 말의 뜻은 얕고 깊이가 없으며 품격이 낮고 속된 느낌을 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사람, 행동, 말 혹은 태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며 세련되지 못하고 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쓰입니다. 평상시에는 많이 쓰지 않는 천박이라는 단어를 라오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신 한국 사람의 눈에는 라오스 사람들의 행동이 천박한 것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격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라오스 사람의 모습을 보며 천박을 순수와 순진으로 굳이 바꿔서 좋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오스에 살고 라오스 사람들을 만나면 천박하다고 느낀 행동들을 적지 않게 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천박하다고 느낀 모습이 바로 돈 자랑입니다. 이런 모습은 비록 라오스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중국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여기 라오스에 살고 있다 보니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갑자기 돈이 생기거나 하면 돈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생기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 돈의 출처는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일 수도 있고 로또를 맞아서 생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에서 정여받은 상속받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돈이 생기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돈 자랑을 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주로 볼 수 있느냐면 틱톡이나 페이스북을 서핑을 하다 보면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라오스 아가씨들이 돈을 들고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사진 볼 수 있습니다. 적게는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000 이상의 돈을 부채처럼 쫙 펼쳐서 사진을 찍습니다. 가끔은 라오스 끼브로 환전을 해서 돈 뭉텅이 들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돈이 이만큼 있다 혹은 나는 이 정도 돈을 주는 스폰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겠지요. 돈으로 물건을 사서 자랑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주로 핸드폰, 오토바이겠죠. 왜 이런 관종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또 그런 사진을 보는 커뮤니티의 라오스 사람들은 부러움의 댓글을 달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양 눈에다가 $100짜리 하나씩 붙이고 사진을 찍은 아가씨 사진도 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돈밖에 보질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백보양보해서 그런 사진이 장난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듯이 라오스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부분에 돈이 차지하는 부분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돈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돈이 없다, 돈이 많다, 누구는 돈을 얼마나 받았다, 니는 왜 돈을 안 주냐, 나는 돈을 얼마나 줘야 된다. 결혼할 때 마찬가지죠. 우리 딸 데리고 가려면 돈을 얼마를 내라. 그런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돈을 들고 돈을 눈에 붙이고 돈을 펼쳐 들고 찍은 사진을 개인 SNS에 공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돈만 쳐다보는 라오스 일부 사람들의 심리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불교를 위시해서 수많은 신을 믿고 공덕을 쌓아도 그 신앙의 꼭지점에는 서구에서 말하는 만본신, 즉 부와 탐욕의 신을 섬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돈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일반적으로 현찰을 들고 돈을 액세서리 삼아 사진을 찍거나 하지는 잘 않습니다. 가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 애들이 저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혹은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적지 않은 돈, 어린 나이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스폰 말고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많은 유튜브 콘텐츠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실제 사례를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수의 한국 분들이 스폰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해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한국 분들이 보내주시는 스폰성 자금이 이 나라의 GDP의 몇 프로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지인이 라오스에서 삶을 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사는 곳이 방값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월 400불입니다. 월 400불이면 싼 가격이 아니죠. 방값이 비싸긴 하지만 방의 컨디션이 좋으니까 조금 비싸긴 해도 만족하고 산답니다. 그런데 하나 불만이 있는 것은 옆방에 사는 라오스 아가씨 때문이랍니다. 거의 매일 친구들 불러서 술 마시고 음악 크게 켜놓고 밤 늦게까지 떠들고 논다고 합니다. 옆방이다 보니 그 소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장시간 지켜보니까 옆방 아가씨는 일은 안 한답니다. 낮 시간에는 잠을 자거나 머리 산발해서 집과 집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밤에는 집에 친구들 불러서 논다고 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몇 개월째 이런 생활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상대로입니다. 한국 남자한테 스폰 받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통화를 이렇게 들었는데 오빠 어쩌고 저쩌고 100% 한국 남자한테 돈 받아서 살고 있는 거죠. 직업이 없는 라오스 젊은 여자가 한국 남자에게 스폰으로 분에 넘치게 받은 돈으로 삶을 사는 형태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라오스 여자를 위해서 잘하는 것일까? 힘들게 벌어서 보내준 돈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자기 개발을 하며 운동을 하며 특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한국어 공부하며 성실히 한국 남자친구를, 한국 애인을 기다리는 라오스 여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돈을 잘 쓰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과도 같이 망가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드는 라오스 여자가 있다면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적당한 선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원은 해주고 싶은데 돈을 규모 있게 쓰지 못하니까 무턱대고 지원을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게 주거나 안 주면 나를 떠날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직업이 있는 여친과 사귀는데 $100만 주시는 분도 계셨고 200달러 주시는 분, 월 500달러, 1000달러 이상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적다고 불만을 가지면 어떡하나, 많은 돈을 주면 그것으로 딴짓하면 어떡하나, 참 고민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돈 이전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도 몸이 라오스와 한국에 떨어져 있으니 확인할 수도 없는 문제니까 참 답답한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분에 넘치는 돈을 주는 것은 항상 반대 입장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라오스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활비, 즉 먹는 거 쓰는 거 얼마 안 듭니다. 나머지는 술을 비롯해서 각종 유흥에 돈을 쓴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 12시에 클럽에 가고 싶다고 하는 걸 말리니까 줄줄 울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쓰고는 싶고 그걸 말리니 짜증이 나는 것이겠죠. 돈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어떻게 지혜롭게 또 품위 있게 잘 쓰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무조건 적게 주는 것이 못할 짓이냐, 라오스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 많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면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라오스 아가씨들은 한국 남자애를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자들은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라오스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돈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돈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 보일 겁니다. 저는 라오스 젊은 여자들이 스폰으로 받은 돈 들고 흔들어대며 찍어 올린 사진을 보면 천박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돈으로 시작한 사랑 역시 천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저도 가오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또 꼬여서 돈이 좀 없더라도 가오는 잃지 않고 싶습니다.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돈 가지고 천박한 행동하기는 더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한국 남자가 라오스에 와서 우연이든 필연이든 라오스 여자를 만나는 길은 몇 가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은 클럽이나 술집이나 길거리나 가게나 직접 얼굴을 보고 말을 걸고 술을 같이 마시며 인연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개인 SNS를 통해서 라오스 여자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어플이 바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페북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수많은 한국 남자가 페북에 걸려있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댓글을 달고 뻐꾸기 날리며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 만남에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만난 여자가 비록 민간인이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라오스 민간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외국 사람과 만남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반인 중에는 최소한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번역기를 이용하고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번역기 통해서 매우 제한된 형태의 의사표현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그러니 대화하는 라오스 여자의 정확한 정보는 이 대화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페이스북 사진첩에 걸려진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날 약속을 잡고 직접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여인을 만난다면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재미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해본다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나는 여인이 일반인이 아니더라도 며칠 재미있게 같이 노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을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일반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100%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는 그 만남의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NT 안에 거주를 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남자와 대화를 하는 라오스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진첩에 올려진 사진을 분석해보면 간단히 이 여자가 일반인인지 일반인이 아닌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도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진첩을 살펴보고 3가지 정도의 사진이 있으면 아마도 일반인이 아니고 직업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맞다고 해도 틀림없습니다. 혹시 여자친구나 결혼까지 생각하며 라오스 여자를 만날 생각이 있고 일반인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진이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재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BNT 안에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나는 곳은 아이텍몰 밖에 없습니다.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고층 건물 사무직에 일을 하는 여자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진을 안 찍습니다. 찍더라도 복장은 유니폼이고 그리고 신분증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또 다른 건물들은 호텔밖에 없습니다. 라오스 여자가 호텔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엘리베이터를 타본 사람보다 안 타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민간인 젊은 여자가 호텔 엘리베이터 탈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여자는 일반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이쁘게 꾸미고 예쁜 옷을 입고 찍은 것이 전문직 여성들의 유행입니다. 이쁘게 하고 손님 방에 찾아가는 길에 사진을 찍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역시 호텔입니다. 호텔 현관이나 호텔 화장실에서 또 이쁜 옷 입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입니다.
자기 직업의 정체성을 뚜렷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네들의 사진에 나온 인테리어를 가진 곳은 그런 인테리어는 호텔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화장 이쁘게 하고 드레스류의 옷을 입고 사진 찍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혹시 주위 아시는 여자 중에 화장실에서 정장 입고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라오스 전문직 여성들의 일종의 유행 같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 직업녀들의 심리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살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출인지 아니면 호텔 화장실에서 셀카 찍는 것이 그게 재미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여튼 직업녀들의 일종의 인증샷 같은 그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호텔방 사진이 있으면 역시 100% 직업녀입니다. 세 번째는 방비행 액티비티 사진입니다. 라오스 일반인 역시 방비행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 가기도 합니다. 방비행에 가서 버기카도 타고 롱테일도 타고 짚라인도 즐깁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방비행에 저는 가봤지만 버기카 타고 노는 라오스 여자 거의 못 봤습니다. 그리고 버기카를 타면 꼭 하는 우리 직업녀들의 인증샷이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는 버기카 뒤에 올라서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같이 간 일행의 사진은 없습니다. 혼자 아니면 똑같은 젊은 여자들과 찍은 사진 정도만 올립니다. 라오스에 오면 공항에서부터 방비행까지 직업녀들을 통해서 투어하는 컨셉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복 사진에 버기카 뒤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민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도 직업녀들의 일종의 유행 혹은 인증샷 같은 것입니다. 이 정도 세 가지 사진이 있으면 민간인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올린 사진의 업로드 날짜를 체크해 보시면 직업녀 생활의 경력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클럽에서 찍은 사진, 파티에서 찍은 사진 등 복장과 또 같이 찍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추론 가능하고 연결 가능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데리고 살 여자 아니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SNS로 인해서 이제는 본인의 과거를 숨기기 어려운 시절이 온 것 같습니다. 조금만 뒤져보고 연결시켜보면 과거 행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비밀이 없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여자들은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심계가 깊지를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들킬 거짓말을 일상생활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은 믿음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믿음과 신뢰의 금이 간 채로 시작한 사랑이니 그 연결된 끈이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과거를 숨긴다고 해결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건 한국 사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두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든 저러든 사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었다면 서로의 페북에 대해서 투명해져야 합니다. 같이 찍은 사진이 매일매일 성실히 업로드되고 있느냐도 확인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라오스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게 많이 이용되는 소통 창구입니다. 뉴스도 쇼핑도 사회생활도 페북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 공간인 페이스북에 한국 남자, 지금의 남친과 애인과 결혼할 사람과 같이 찍은 사진이 노출이 안 돼 있다면 그건 아마도 지금 만나는 만남을 부끄러워하거나 단순히 한국 남자들을 이용하는 만남일 수도 있고 한국 남자들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민증 까듯이 라오스 사람들한테는 페이스북이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란 말입니다. 진실이 기초되지 않으면 나중에 파토는 기정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한국 사람이 페이북을 통해서 라오스 여자를 만났듯이 또 다른 한국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의 여자친구인 라오스 여자를 유혹하며 뻐꾸기를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라오스 여자와 같이 사는 동안 영원히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을 끊게 하면 라오스 여자들은 숨을 못 쉴 것이고 페이스북을 하게 두자니 내가 라오스 여자를 만났듯이 또 다른 한국 사람이 여전히 많이 열심히 페이스북에서 뻐꾸기를 날리며
흔들어 댈 거라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나를 페이스북에서 만났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을 페이스북에 만나지 마라. 과연 그 말이 앞뒤가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페이스북 참 이러나 저러나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 깨알입니다. 라오스 여자는 한국과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고 개인의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의 라오스 일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화류계, 즉 직업녀, 프로, 떡순이, 전문직 등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도대체 일반인과 직업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모두가 똑같지는 않으나 대체로 그렇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 상황들이 왔을 때 판단하시는데 참고용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비엔티안 같은 도시의 클럽이나 바에서 라오스 여자를 만났다면 민간인을 만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앞선 컨텐츠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여기에서 만난 라오스 여자가 민간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한국 남자들은 대체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설령 전직이 직업녀라 할지라도 크게 개의치 않고 만남을 이어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과거는 묻어줄 테니 나를 만난 이후로는 정갈하게 살기를 약속과 다짐을 받습니다. 이런 여자를 선택할 때는 현실적으로 민간인 라오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직업녀와 직업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할까요? 삶을 살아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연인 간임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직업녀와 민간인은 이때 구분이 됩니다.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업녀 출신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래 하던 일도 돌아갑니다. 딱히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더러 돈을 쉽게 벌었던 기억을 버리지 못합니다. 남녀가 같이 지내다 보면 분명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생겼을 때 동남아 여자들은 보따리 싸들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친구 집에 가거나 가족한테 가서 잠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직업녀는 원래 놀던 곳을 찾아갑니다. 클럽에 가면 아침까지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돈도 주면서 잠자리도 제공하겠다는 남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밤 10시에서 12시에 집을 나가도 하룻밤 잠을 잘 곳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클럽은 그녀들에게 제2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누가 민간인인지 누가 직업녀인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으십니다. 직업녀는 아닐지 정말 걱정된다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대로 구분을 해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등짝에 문신이 있는지 없는지, 전자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는지에 대해서 나름 관찰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도 확률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반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위해서 몸을 팔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몸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 자체를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일반인 여자나 라오스의 일반인 여자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누군가를 사귀었거나 동거를 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녀가 누구냐고요? 지금 현직으로 가라오케나 보도나 하는 여자들만 직업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면 직업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팩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클럽에 와서 외국 남자 만나서 하룻밤 보내고 용돈을 받은 경우는 어떠냐고요? 네, 지급료입니다. 어떤 라오스 여자는 차를 할부로 샀답니다. 차 할부금을 벌기 위해서 밤에 지급료를 한다는 라오스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성인가요? 아니면 지급녀인가요? 제가 볼 때는 허영에 가득 찬 지급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한국분은 용돈으로 줬는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돈은 돈 아닙니까? 나에게 용돈을 받았을 때 그게 그 여자가 처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용돈을 줬을 때가 그 여자가 몸을 판 대가로 받은 마지막 돈이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준 마지막 외국인이었을까요? 알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클럽이나 바에서 나이든 외국인에게 웃음을 팔며 또 몸을 팔고 있는 라오스 여자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동시에 라오스 여자의 인생과 환경을 고려해 줄 이유도 절대 없습니다. 어차피 하는 말이나 보여주는 사진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유흥을 위해서 라오스에 오셨다면 목적에 맞게 충실히 즐기며 다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십니다. 유흥을 통해서 만난 여자들에게 같이 꿈꿀 미래는 없다는 말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여자를 만나려면 돈이 중요합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만남이 여친으로 발전을 해서 배우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많은 컨텐츠에서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에서 여행으로 한 달 살이로 오신 분들이 라오스 민간인 만나서 결혼까지 이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20대 라오스 여자가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나온 여자가 그것도 도시 여자가 나이가 든 적정 이상 나이가 든 한국 남자와 연인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많은 수의 한국 은퇴쯤에 계시고 혼자 되신 분들께서 라오스에서 굳이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지내고 정을 주고 온기를 느낄 여자를 라오스에서 많이 찾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린 여자 선호하십니다. 그러다가 20대 중반으로 나중에는 30대 혹은 이혼녀 이렇게 찾으십니다.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라오스 여자를 알면 알수록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느끼신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급하지 않게 천천히 라오스의 정상적인 일반적인 만남을 찾아보시면 언젠가는 그 운명적인 만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조급하고 외로움에 사무친 분들이 전 현직 직업녀에게 정착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가 잘 맞는다 라고도 하십니다. 그거야 걔들 직업이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마음까지 주신다는 것은 정말 최악의 선택입니다. 본인 스스로 타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여자가 직업여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돈을 위해서 몸을 주었다면 앞뒤 잴 것 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특히 미래에도 직업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비교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직업녀는 영원한 직업녀입니다. 직업녀는 몸을 판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팔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누구에게 팔까요?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종교와 신앙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 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녀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지고 그 말은 기름보다 매끄럽다. 하지만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그 여자와 같이 가면 죽을 곳으로 내려간다. 그 여자와 같이 간 길은 생명이 길지 못하다. 그 길이 불안정해도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과 라오스 사람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겨우 번역기를 쓰며 대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직업녀가 하는 말이 꿀 떨어지듯이 달답니다. 기름같이 매끄럽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게 직업녀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쓰리고 칼에 찔린 듯이 아프고 상처를 입는다고 경고합니다.
더욱이 그 여인으로 인해서 죽을 자리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절대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3000년 전의 현자 솔로몬 왕이 한 이 말이 라오스에서 깨달을 줄은 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라오스에서의 연애와 만남과 또 삶이 사랑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